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육교 한수를 보겠습니다. 질문은 자성 스님의 사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망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삼척 동자도 압니다. 불입니다. 불 때문에 스님이 돌아갔습니다. 원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육효는 풀어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에, 현실에 비중을 두지 말고 육효의 이론에 집중해서 보고 가볍게 스치며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합계를 얻었습니다. 8월 30일에 덕계를 했고 오효가 동해서 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계 서합은 일의 원인을 뜻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변계 무망은 결과를 뜻합니다. 이 서합은 윗턱과 아래턱,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정교합이 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아주 척척 잘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망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 사라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무망을 송나라 때는 거짓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엉터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허위, 심한 경우는 사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종교인이죠. 종교에는 육효에서 용신을 손효로 정합니다. 이유는 귀신인 관기를 격퇴해서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테마를 합니다. 대중적인 스님, 큰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부로 용신을 정하기도 합니다. 1번과 2번이 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분이 궁금해서 응효를 용신으로 정해서 판단해 봤습니다. 용신을 설정할 때는 용신 정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용신이 정해졌으면 시종일관 신심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을 해서 하늘의 문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적중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효학은 4차원의 학문입니다. 응효가 용신으로 정해졌으면 시종일관 응효 위주로 통변을 하면 됩니다. 이효에 응효가 앉았네. 이것이 응비입택입니다. 응비입택은 타 성씨가 우리 집안의 성씨가 아닌 사람이 날라서 들어와서 내 집에 자리 잡고 이성, 성이 다른 사람이 동거하는 것입니다. 자, 임목인데 이것은 형이죠. 형은 형제를 뜻합니다. 동료를 뜻합니다. 동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연이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있다, 이런 뜻이죠. 꼭 집뿐만 아니라 내 생활 주변에 이러한 인연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월에 합이 되어 있습니다. 합은 묶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묶이게 되면 스톱하게 되겠죠. 내 행동 반경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을 하잖아요. 자, 나는 묶여 있으면서 생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아니면 해유를 받습니까? 각자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월거는 큰 세력을 뜻합니다. 큰 조직을 뜻하는 것입니다. 월근의 횟수는 손목궁의 목에서 보게 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프로젝트입니다. 큰 세력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용신이 묶여서 해유되는 그런 형국이다. 각자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육효의 이론만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인목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효에서 미토가 동해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인묘라고 합니다. 인묘. 묘는 말 그대로 블랙홀입니다. 흡입력이 있습니다. 진공청소기처럼 쫙 빨아당겨서 묘 속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인목을, 용신을. 묘는 무덤을 뜻하죠. 무덤은 곧 죽음입니다. 함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묘가 공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큰 구동이라는 뜻입니다. 큰 무덤이고 큰 죽음이고 큰 함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신금을 화출해서 이렇게 충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 즉 육충계로 받겠습니다. 아주 고약하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사화와 오효와 연계돼서 형사를 짜게 됩니다. 아주 고약한 그런 괴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월에서 합의되어 있다,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일진에서 인목이 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실기를 했습니다. 진달은 목의 퇴기입니다. 세 번째, 용신이 인묘되어 있습니다. 인묘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충돼서 극을 당했습니다. 즉 피상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형사를 맞았습니다. 형사는 상심입니다. 몸이 다친다, 상심입니다. 마음이 다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는 어찌 안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어찌된 영문인지 선임이 일이 궁금해서 괴를 뽑았는데 재성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재는 뭡니까? 세속적으로 돈이나 여인을 뜻합니다. 자, 선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론적인 풀이만 해보겠습니다. 재는 어디 있습니까? 미토죠. 또 삼효에 있는 진토도 재입니다. 자, 일진효도 진토 재입니다. 또 괴신을 찾아보면 새에 음효가 붙었죠. 망종부터 출발합니다. 오, 미, 신, 유, 술이죠. 괴신 술도 재에 해당합니다. 자, 미토는 공망입니다. 공망은 은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체 재성이 은밀하다. 무엇이? 이러한 것들이 은밀하게 숨어있다 이런 뜻이죠.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 자, 이렇게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도 있죠. 이 관은 무엇입니까? 신금과 유금이 있습니다. 신금이 바로 나를 공격하는 포인트입니다. 미토와 신금이 새입니다. 유금은 그대로 조용히 있습니다. 정효입니다. 구진에 붙은데 구진은 뭡니까? 묵은 인연을 뜻합니다. 오래된 인연. 자, 그러면 이 관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관은 도적을 뜻합니다. 도적, 귀신을 뜻합니다. 관제를 뜻합니다. 사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병마를 뜻하기도 하고 적을 뜻합니다. 적군. 자, 묵은 뜻이 있죠. 오래된 이런 것이 이 개 중에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를 처제라고 하고 관을 관살이라고 합니다. 명리적으로 볼 때는 제살이 퇴가하고 있습니다. 제살 퇴가하면 그 해당하는 사주팔자 주인공, 여기서는 괴를 얻은 주인공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비명 행사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그 모든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효 미토에 있습니다. 미토가 동해서 신금을 화출했습니다. 여기는 묘고, 묘는 곧 죽음을 뜻하고, 이것은 충극을 했습니다. 충극은 즉 피상을 뜻합니다. 이것이 새거든요. 새는 뭡니까? 새는 새입니다. 세력을 뜻합니다. 즉 득세했다 이런 뜻입니다. 명리로 말하면 일간을 뜻합니다. 비유하자면 다시 말해서 기덕근입니다. 기덕근의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잇목에 힘을 가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힘을 가하는 모습이 보인다. 자, 공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망은 비었다. 비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미가 공망이죠. 미는 곧 재성이라고 했죠. 재는 뭐죠? 도움과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선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화가 공망이면 사화도 공망입니다. 여기는 손이죠. 손이 공망이단 말이에요. 손은 자손을 뜻합니다. 엄밀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육효에 있는 이 손은 조용히 있습니다. 정효입니다. 인목인 나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외께 꼭대기에 있으니까 외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토가 동해가지고 미토가 모든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독발인데 육춘계로 만들어버리고 산을 굉장히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보인단 말이에요. 신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삼형살로 연관을 시켜버립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내 자손이라는 뜻이죠. 내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선임이니까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형살로 연계시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직접 보게 되면 해월에 사해충 월파를 당하고 일진에 실기를 했고 백호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외께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되게 안 좋죠. 여기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초유의 자수는 뭡니까? 문부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이 문서는 바로 유언장을 뜻하기도 하고요. 유산 상속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무가 붙었어요. 현무는 뭡니까? 도적이란 뜻입니다. 각자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괴는 독발계인데 변해서 육충이 돼서 모든 효가 천지가 충돌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목인 용신, 즉 스님께서는 그대로 조용히 있습니다. 태교에 앉아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청룡을 대동하고 있습니다. 청룡이 목을 보게 되면 청룡덕이라고 합니다. 청룡이 자기 자리를 얻었습니다. 청룡은 희열짓입니다.
기뻑에 도를 추구하고 나무는 자라는 속성이 있죠. 도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용히 집거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미토가 작동을 하면서 형사를 매기면서 충사를 매기고 합을 해놓고 외부에서 인목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 나무는 가만히 있으나 바람이 너무 거세잖아요. 외부에서 유형, 무형의 에너지가 작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괴는 거짓이 없습니다. 자, 상가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유쾌한 수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